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가운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훈이 반대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남의 부인을 끌어들이지 말자라는 논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훈이 KBC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오전으로 정한 이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말이든지 듣겠다, 듣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한 분 오실 때까지 모든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는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정훈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 절대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은폐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건 특검 아니면 밝힐 수 없지 않느냐, 검찰이 뭘 덮었는지 추가로 무슨 의혹이 더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조정훈은 공수처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짜지도 않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여의도 하우스에서 마지막 한 사람의 의견까지 다 듣고 생각이 바뀌면 자신의 입장도 바꾸겠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현란한 주둥이 놀리면서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치고 약속 지키는 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조정훈에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가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욕이나 비판은 사양한다고 했는데 욕 안 처먹고 정치하시려거든 똑바로 처신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욕도 안 먹는 것이지, 욕 먹을 짓 골라 하면서 욕은 사양한다고 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만 듣고 싶은 것이죠. 여튼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시원하게 퍼붓고 오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을 향해서 정치 선동가의 희생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르면 좀 닥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지 태극기 부대처럼 또는 극우 단체처럼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선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는 수작, 입을 좀 털려거든 알아보고 공부하고 입을 터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 조정훈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조금만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이해찬 고문이 자신의 회고록인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이재명 후보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너무 아까운 후보다,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원인은 기득권 카르텔에 있다,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공격을 했다,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해버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다, 검찰, 언론, 관료 집단을 부유층과 기득권층의 2세들이 다 차지해가고 있다, 강남 3구 출신, 특목고 출신,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됐다, 우리 사회의 장래로 볼 때 굉장히 나쁘다, 보수적인 엘리트 카르텔이 각 분야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번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강동구, 용산구 등에서도 우리가 졌다, 광주의 경우에도 부유층 밀집 지역은 윤석열의 득표율이 아주 높았다, 부동산이라는 물질적 욕망이 깔려있고 의식도 보수화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사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형편이 다르지 않냐. 종부세 정책도 좀 더 세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다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소견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언론들이 악마화를 시켰고 거기에 부하 뇌동한 사람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패한 것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이 움직이는 그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대표가 되어서도 오로지 민생뿐입니다. 조정훈 같은 사람이 조금만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면 저런 뻘소리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하기는 조정훈도 기득권 카르텔의 한 명일 수도 있겠지요. 그 역시도 정치인이니까요. 여튼 이해찬 대표 회고록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득권 카르텔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서민들이 자신들도 기득권 카르텔과 같은 부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곳곳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요.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하루하루 삶이 지쳐가고 있는데, 저것들은 국민 혈세로 지들 돈잔치 벌이면서 자신이 공약했던 약속은 다 취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더 부자들하고 세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내년도 예산을 놓고 논란이 뜨겁죠. 영빈관 878억 논란뿐만 아니라 어제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30억 원의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슬림화를 내세우면서 사람 수는 줄이면서 씀씀이는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무려 270억 원이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쓰는지 알기 어려운 특수활동비가 더 늘었고 경호처 공사에 드는 비용도 더 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100명이나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올해와 똑같고 경호 장비를 개선하는데 올해보다 2배나 많은 170억 원을 편성하고 눈먼 돈으로 잘 알려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15억 원이나 더 늘어서 15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때 해봐서 잘 알고 있겠죠. 특활비 아주 맛있게 썼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특활비 관리했던 자, 지금 용산에 어련히 알아서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까? 서민들의 고열을 짜고 부자 감세 다 해주면서 지들은 배 터지게 호의호식 하겠다는 근본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공무원, 공기업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청사를 매각하라는 등 딜할 발광들을 하더니 지들은 돈잔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는데 전부 다 삭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 라는 말은 진린 듯합니다. 그 특활비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여사님의 장신구 비용일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술값일까요? 국민들은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전부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지금 천불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